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준하연입니다. 4월 8일 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군사 정찰위성 2호기가 우주궤도에 진입해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하면서 앞으로는 날씨와 무관하게 북한을 정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사회연대 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하자 여권이 조 대표는 50억 부자면서 왜 직장인의 임금을 깎으려 하냐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유세할 때마다 시비를 건다며 말하기 수치스러울 정도로 저열한 불법 행위가 난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LH가 청년과 보훈 대상자 등에게 시세보다 절반까지 저렴하게 내놓는 창업 공간인 희망상가 307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SNS 등에서 유행하는 중국의 쇼핑 플랫폼 테무가 뻥튀기 광고 의혹을 받자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리군의 군사 정찰위성 2호기가 우주궤도에 진입해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는데요. 고성능 영상 레이더가 달려 있어서 날씨와 무관하게 북한을 정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의 정찰위성 2호기를 탑재한 미국의 발사체 펠컨 9이 우주궤도에 진입한 뒤 지상국과의 교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펠컨 9은 우리군의 정찰위성 2호기를 탄 채 오늘 아침 8시 17분에 미 캘리포니아에서 발사됐습니다. 정찰위성 2호기는 발사한 지 54분이 지나 해외 지상국과 교신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가 2차 시도에서 성공적으로 교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2호기는 전자광학 및 적외선 촬영 장비를 갖춘 1호기와 다르게 합성 개구 레이더로 불리는 SAR, 즉 고성능 영상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 SAR은 지상 목표물에 전자파를 쏜 뒤 반사돼 오는 신호를 합성해 영상으로 만들어서 날씨와 상관없이 언제나 촬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찰위성 2호기는 앞으로 몇 달간 운용시험 평가를 거친 뒤 대북 감시와 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직원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사회연대 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을 내놨죠. 이에 여권이 조국 대표는 50억 부자에 강의 없이 1억을 벌었으면서 왜 직장인의 임금을 깎냐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사회연대 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하자 여권이 이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수십억 자산가로 사는 조국 대표가 월급 노동자의 노동 가치와 생활고를 이해하지 못한 채 직원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입시 비리로 청년들을 좌절하게 한 조 대표가 임금 삭감으로 이들을 또 실망하게 만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해당 공약이 사회주의식 공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스웨덴조차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을 다시 제안한 건 급조정당의 한계라며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 성향인 민주노총조차 이 공약에 반대하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유세할 때마다 시비를 많이 건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말하기 수치스러울 정도로 저열한 불법 행위가 난무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당이 현장에서 유세할 때마다 시비를 많이 건다고 지적했습니다. 말하기도 수치스러울 정도로 저열하다며 이렇게 졸렬하게 선거에 임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선거운동 막판에 각종 불법 행위가 횡행한다면서 대통령부터가 불법 선거로 의심되는 전국 순회를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립적인 기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다며 선관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최근에 선거인 실어 나르기 등의 불법 행위 현장이 포착된 것에 대해 선관위가 조처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자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졸렬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품격 있게 하겠다며 민주당은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에 시세보다 절반까지 낮은 가격으로 최대 10년간 제공하는 창업 공간을 희망상가라고 하는데요. LH가 청년과 보훈 대상자 등에게 300호가 넘는 희망상가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청년 보훈 대상자 등에게 307호의 희망상가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희망상가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주변 시세보다 최대 50% 낮게 최장 10년까지 제공하는 창업 공간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청년과 소상공인 등이 이를 제공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입주 대상에 보훈 대상자도 추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65개 단지에서 173호가, 그 외 지역의 49개 단지에서 134호가 공급됩니다. 지원 유형은 청년 등에게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소상공인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내놓는 공공지원 유형과 실수요자에게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는 일반형으로 나뉩니다. LH는 달마다 입점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과 SNS 등에서 유행하는 중국의 쇼핑 플랫폼 테무, 들어봤거나 이용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테무가 뻥튀기 광고 의혹을 받자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한국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중국의 쇼핑 플랫폼 테무의 거짓 과장 광고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무가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테무의 국내 법인이 최근 설립된 만큼 조사는 아직 서면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한국 법인 웨일코 코리아 LLC를 세운 테무는 현재 국내에서 자사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홍보하는 중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테무의 허위 과장 광고 의혹과 함께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테무는 지난해 7월 한국 진출 뒤 신규 회원을 늘리기 위해 다단계 방식 등을 쓰고 상품의 품질이 떨어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농식품 분야의 R&D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선정했는데요. 올해부터 5년간 이 분야에 28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과학기술연구진을 양성하기 위한 5개의 R&D 사업 지원 과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과제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서울대와 충북대 등 주관 연구기관에 총 285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 농업 등 농식품 융복합 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혁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을 뿌리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60%가량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통해 지난해보다 57% 많은 6,3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뿌리산업은 용접과 열처리 등 6대 기반 공정산업과 소재 다원화 및 지능화 공정산업 등을 포함한 14대 업종을 뜻합니다. 정부는 영세산업이란 이미지 때문에 투자 유치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산업 등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뿌리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용 이유식이나 초콜릿, 사탕류 등을 어린이 기호식품이라고 하죠. 식약처가 어린이 기호식품 업체들을 점검한 결과 11곳이 위생기준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1,422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이 위생기준을 위반했다고 전했습니다. 적발 업체들은 영업자 준수사항이나 자가품질 검사 또는 표시시설 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이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반년 뒤에 다시 업체를 찾아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구름만 다소 낀 채 평년보다 내내 따뜻하겠습니다.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았는데요. 영월과 대구 등은 26도까지 오르면서 5월 중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였습니다. 보통 벚꽃은 만개한 뒤 일주일이 지나고부터 지기 시작하는데요. 서울의 경우 지난주에 꽃이 만개한 만큼 이번 주에 봄 기운을 얼른 만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다소 구름이 끼긴 하겠지만 내내 평년보다 따뜻할 예정인데요. 선거일인 수요일에도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크게 없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커서 옷차림은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요즘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수도권과 충북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인천과 경기, 강원 등지는 산불위기 경보 경계 단계에 내려진 상황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아주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